보통 이제 문제라는 부분은 문제의식의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의식이라는 부분들이 창의적인, 문제의식이 없으면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계속 그 직원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문제의식을 계속 심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이제 소비자들도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몰라요. 그리고 욕구 부분에서도 당연히 자기가 뭔가를 문제의식이 생겼는데 욕구 부분에서 내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국에서 처음에 냉장고를 발명을 했을 때 이분의 나이가 64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냉장고를 발명을 할 때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 보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오래 보관해?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거 뭐 오래 보관하던 부분이 단순하게 부패하지 않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오래 보관하면서 싱싱하게 있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욕구가 생긴 거죠. 그것을 딱 충족시켜 준 것이 냉장고의 발견의 시작이거든요. 그분의 나이가 6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욕구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부분에서는 기업의 성패에 달린 것처럼 소비자 욕구 부분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핍 요소는 뭐냐 했을 때 결핍 요소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딱 이거다. 내가 저걸 딱 봤는데 저거 보니까 내가 정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티븐 잡스가 그거를 굉장히 잘했던 거거든요. 욕구, 결핍 요소를 충족을 계속 시켜줬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생긴 거죠. 저도 대표적인 스티븐 잡스의 애플 매니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애플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전원이 꽂아질 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 이제 이것이 아이디어를 얻은 게 어디서 얻었냐면은 일본의 이제 밥솥 있잖아요. 밥솥에서 조금 애들이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전선에.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있을 때 커피버터나 이런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지면은 화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회사가 연결되는 부위를 자석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것을 스티븐 잡스가 이제 애플 컴퓨터에, 그래서 저도 맥북을 가지고 있는데 딱 보면은 거기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전원 부분에서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이렇게 꽂아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못 보고 손을 건들고 다리나 몸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자석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은 와, 이거 저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부분에서 아이패드를 저로 했을 때 이거를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가로로 한 거와 세로적인 거를 세로나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가로 한 부분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가로 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막연하고 있지만은 누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없죠.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이제 국제전자센터에서 그 제품을 딱 보고 바로 구입을 했거든요. 저거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는데 누가 보여준 건 없어요. 근데 나타난 제품을 딱 보니까 내가 저거를 원했지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 값어치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지불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기다리는 이유가, 애플 제품을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들의 결핍 요소들, 사람들의 결핍 요소를 200% 충족을 시켜주니까 밤새도록 기다려도 그것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딱 쟁취했을 때, 손에 내게 그 제품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요인들이 나의 결핍 요소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체의 생존 요건은, 기획자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의 문제, 욕구, 결핍을 어떻게 잘 찾아주고 그 제품, 그거에 대해서 제품화 시키느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어지는 환희, 나의 결핍 요소를 분명히 이제 주어진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아볼로에 대한 제품 자체가
나의 결핍 요소를 해설해 주지 못하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다. 그러면은 안 하겠죠. 근데 사전에 다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나의 결핍 요소, 내가 이제 디아블로 그 게임을 할 때 느꼈던, 요거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이 제품 설계자나 제품 생산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결핍 요소를, 문제없고 결핍 요소를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뭐 텐트를 치든 아니면은 뭐 거기서 1박 2일을 버티든 상관없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딱 내 손에 쥐었을 때 그 환희, 왜냐면 그거는 나의 결핍 요소를 확실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돈, 시간, 나의 열정, 모든 것을 바쳐도 지불하는 대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비자는. 그래서 이제 인문학 부분들이 왜 인문학이 요즘 뜨는가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정량화된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는 인간의 감성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성, 문제적 결핍의 숨은 욕구들을, 숨은 결핍들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항상 시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시를 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시를 왜 보는가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시의 핵심적인 요소가 모든 것을 사물에 대해서 의인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인화시키기 때문에 제품 자체도 의인화시키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있고 결핍의 요소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